안녕하세요. 국방안보와 함께하는 송영선입니다. 김정은의 전쟁 준비가 진지하고 진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김정은이 전쟁 준비가 농담으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7일 미성년 딸을 데리고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해군사령부를 방문한 것도 예사롭지 않고, 방문한 이유가 해군 전술핵 실전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해군을 이 전술핵 운용 부대로 활용하겠다 라는 걸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 처음 있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가진 이후에 김정은은 바싹 더 긴장을 하면서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아주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면전을, 북한이, 김정은이 전면전을 가상한 남쪽을 점령하기 위한 정군 지휘 훈련을 29일부터 31일까지 걸쳐서 합니다. 물론 언론 보면은 우리가 2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을지 프리덤 쉴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보고 그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도 똑같이 도상훈련, 지휘소 훈련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하는 이상으로 할 수 있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23일 이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오산에 있는 탱고를 한미연합사 전시주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걸 보고 김정은도 30일 주의소를 방문합니다. 29일 주의소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하는 일성이 뭐냐 하면은,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UFC 연습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응해서 북한인민무력부도 29일부터 정군지휘 훈련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참모장에게 전쟁 발생 시에 시간, 단계별로 전개될 아군과 적군의 행동을 보고받았다고 하면서, 훈련 목표는 원수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남반구 전 영토를 점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다가 대한민국 지도까지 펴놔놓고, 물론 그게 쇼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쇼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 쇼라고 하기에는 김정은이 훈련에서 작전 초기 적의 전쟁 잠재력과 전쟁 지휘 구심점을 타격하고 지휘 통신 수단을 마비시켜서 초기부터 길을 꺾어 놓을 것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군항, 작전 비행장 등 군사시설, 사회정치, 경제적 혼란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2009년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는 디도스 공격 같은 것,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디도스 공격이 북한의 행적이다라고, 행위라고 얘기했다가 또 진보 쪽 혹은 진보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실 전산 시스템 교란이라는 게 애국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0.001%도 없습니다. 이 사회교란, 경제교란 엄청나더라고요. 그 혼란이라는 게 뭐 포탄이나 탄약이나 장사포 이상으로, 방사포 이상, 방사포 미사일 이상으로 정말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난 30일 오후 11시 40분에 10분간에 걸쳐서 평양 순안에서 사거리 360km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훈련, 북한의 이 전면전 훈련, 남쪽을 전체 점령한다라는 가상훈련이 이루어지는 한가운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훈련의 일부겠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360km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리입니다. 그냥 재미로 날린 건 아닙니다. 360km 날리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360km 날라서 실질적인 목표물, 그들이 가정하고 있는 목표물에는 안 날았지만 동해상에 탄착시켰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순안에서의 360km의 거리의 남쪽 지점은 어디냐 하면은 충남 계룡대예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데입니다. 이 본부, 육해공군 본부가 뭡니까? 한국군 지휘소가 있는 거예요. 지휘본부예요. 지휘본부. 지휘소인 계룡대를 지휘소를 선제 타격하고 그 다음 공항, 인천공항이라든가 뭐 김포공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 부산 같은 항구, 그 다음에 뭐 KT 같은 통신시설, 그 다음에 국가시설, 원전 이런 국가시설, 수자원 이런 시설, 그 다음에 군사기반 시설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서 기선을 잡으면은 이 아수라장이야. 뭐 일일이 포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민간인을 죽이지 않아도 이게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모든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형태로 전쟁을 끌어가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형태로 전쟁을 끌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직을, 훈련 체계를, 정군 지휘 훈련을 조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금 많은 전쟁 훈련 연습도 하고 있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에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김정은이가 지금 보여준 이것이 그들의 전략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와,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언제나 해오듯이 아닙니다. 전략을 우리가 지금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전략을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확하게 이에 맞서는 맞대응 혹은 선제 대응 preemptive strike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전략과 그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훈련해야 됩니다. 항상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 상태에서 우리는 위험하고 이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기죽고 주눅이 들고 한 발 물러서서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보여준 이 새로운 훈련 구조는 정군 지휘 훈련 구조는 완전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우리가 북한에 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김정은이가 지금 다 까발쳐 놓은 이 전략을 가지고 여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군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쫄아서 이 얘기를 겁을 먹었어. 우리가 너무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대응 체계를 넘어서서 그들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 만약에 한다면은 혼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역습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급부로 정말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우리는 핵만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성동격서식으로 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재래식 전략으로, 재래전으로 우리의 지휘체계부터 군사, 국가, 핵심 지역을 전부 파괴를 하고 전쟁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도록 진두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다 파괴를 시킨다면 한미연합체제가 아무리 튼튼하다 손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는, 혹은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사로 들을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그 대응 체계 작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군은 북한에 대응하는, 그리고 북한을 넘어서는, 혹은 북한의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억제 정책을 가지고 훈련하고 전쟁 의지를 꺾어놓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내어놓는 이런 아이디어를 반쯤은 자랑으로, 반쯤은 쇼업으로, 혹은 반쯤은 쫄아서 보란 듯이 도리어 가진 힘보다 더 과장돼서 우리한테 보여주던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히 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의도를 우리는 일권 이상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